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서울로 병원을 옮기기로 결정한 이후부터의 진단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류마티스 쪽으로 한양대학교 병원이 유명해서 좀 유명하신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내년 말이었으니까 올해 2020년 말까지 예약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교수님한테 진료를 볼까 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다시 고려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교통도 괜찮고 류마티스 쪽으로도 괜찮다고 다들 하셔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담당 교수님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다 만족한다고 하셨고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수님들 소개가 이렇게 쫘라락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료 분야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훑어봤더니 교수님들 중에 인상이 가장 좋으셔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병원을 옮기기로 한 때가 대학교 들어가서 보는 첫 시험 3주 전이어서 마음 편할 때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시험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로 예약을 미리 했어요. 초진이신 분들은 전화로 예약을 하면 준비사항이나 몇 시까지 와야 되는지 다 알려주셔서 전화로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가 2019년 5월 2일이었어요. 교수님을 먼저 뵙는 게 아니라 일반 의사 선생님이 먼저 예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간 서류 보시면서 이것저것 저한테 물어보셨고 저도 제 증상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여기로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솔직하게 의심쩍어서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서울로 와서 정확하게 다시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진을 하고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교수님을 뵈러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제가 다시 증상을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일반 의사 선생님이 써놓으신 기록이랑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보시면서 사소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입이 헐거나 마른 적이 있는지, 가족 중에도 똑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되게 다양한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전에 처음 갔던 대학병원에서는 안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다가 교수님이 제가 가져간 서류를 보시더니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했던 피검사에서 자가 항체가 양성으로 나왔는데 혹시 알고 있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저 지금 처음 듣는데 그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자가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면 자가 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짜 그냥 너무 화가 났어요. 그냥 진짜 그동안 제가 뭘 한 건가 싶었어요. 검사를 안 했으면 모를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나왔는데 저한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그냥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검사를 다 하고 갈 수 있다고 하셔서 총 6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관절 초음파, 적외선 체열검사, 말초혈관 검사 이렇게 받았어요. 검사 과정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검사가 어떤 검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검사 과정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그렇게 검사를 받고 2주 뒤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갔더니 우선 마찬가지로 자가항체가 양성으로 나왔는데 이게 수치가 있어요. 1대 80부터 1대 160, 1대 320 이런 식으로 2배씩 수치가 커지는데 수치가 높으면 안 좋겠죠? 저는 1대 320으로 나왔는데 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했을 때는 1대 80이 나왔더라고요. 3달 사이에 수치가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항체도 양성으로 나왔는데 얘는 진짜 뜬금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을 알지도 못했고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그때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섬유근육통만 의심을 하고 갔었거든요. 섬유근육통이 나타나기 몇 달 전부터 입이 마르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제가 감기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그게 쇼그렌 증후군 증상이었던 거예요. 쇼그렌 증후군 항체는 2가지가 있는데 SSA 항체랑 SSB라는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90%가 SSA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고 SSB 항체는 음성으로 나오는데 저는 반대로 나온 거예요. SSB가 양성으로 나오고 SSA는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이랑 저 둘 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를 의심을 했는데 다행히 류마티스 인자는 음성으로 나왔어요. 혈액검사랑 소변검사는 항목을 되게 많이 추가를 해서 받았고 엑스레이는 제가 전신이 아프다고 해서 머리 빼고 여기 목부터 발끝까지 다 찍었어요. 그리고 말초혈관 검사는 여기 손톱 끝에 시약을 다 발라서 현미경으로 말초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적외선 체열 검사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적외선 체열 카메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건데 적외선 카메라를 제 몸에 조준을 하고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5분 정도 있다가 찬물에 한 손을 담갔다 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담갔다 빼는데 저는 손이 건조해서 그런지 찬물에 딱 손에 들어가는 순간 정전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빼고 이쪽 반대 손은 찬물에 안 담갔잖아요. 그래서 이쪽 담근 손이랑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하는 검사인 것 같아요. 섬유근육통은 무슨 검사를 해서 섬유근육통이라는 결과가 딱 나오지는 않아요. 앞통점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을 다 이제 조합을 해서 섬유근육통에 부합이 되면 이제 섬유근육통이라고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근육통의 앞통점은 여기 쇄골뼈, 목 뒤, 그리고 팔꿈치 안쪽 뼈 있는 부분, 그리고 손 이렇게 교수님이 눌러보셨어요.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악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교수님이 아프냐고 그러셔서 그렇다고 하니까 섬유근육통 맞다고 그러셨어요. 전에 병원에서는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바로 제 증상 듣고 앞통점에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섬유근육통 맞다 그러시니까
되게 허무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에 초점을 맞춰서 또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셔서 침샘 검사, 침샘 스캔 검사, 혈액 검사 이렇게 받고 최종 마지막에 침샘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는 갑상선 쪽이랑 면역 쪽 항목을 추가해서 받았고, 침샘 검사는 침샘을 자극했을 때와 자극하지 않았을 때의 침의 분비량을 파악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처음 5분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 되면 종이컵에 입안에 있는 침을 뱉으면 돼요. 근데 저는 3방울 나와서 웃으니까 간호사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침샘 스캔은 그 당일날 못해서 예약을 하고 2주 뒤에 받았는데, 이것도 침샘을 자극하지 않았을 때와 자극했을 때의 침 분비가 어떻게 되는지 침샘을 그대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총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처음 30분 동안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레몬 주스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 판이 이렇게 있어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레몬 주스를 이렇게 사이로 빨대로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극을 주고 또 30분 동안 관찰하다가 끝났는데, 저는 검사들 중에 이 검사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아파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저한테 실패라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숨쉬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어요. 검사 결과는 우선 혈액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 없었고, 침샘 검사에서는 역시나 침의 분비량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침샘 스캔 검사에서는 양쪽 침샘을 스캔했을 때 색깔이 비슷해야 되는데 저는 달랐고, 그리고 스캔했을 때 침샘이 이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최종 침샘 조직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만 받아도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확진을 해도 됐는데, 교수님이 그냥 확실하게 하자고 조직 검사까지 하자고 하셨어요. 침샘 조직 검사는 류마티스 내과가 아니라 이비인후과에서 조직 검사를 담당하시는 임상 강사분이 해주셨어요. 바로 할 수가 없어서 2주 뒤에 예약을 하고 갔고, 생각보다 막 아프지는 않았어요. 저는 조직 검사가 태어나서 처음이라서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간호사분이 저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긴장이 다 풀린 거예요. 근데 좀 기다리다가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3명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수술실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잘 해주셨어요. 일주일 뒤에 실파 풀고 류마티스 내과로 결과를 보러 갔어요. 진료실 들어가서 앉자마자 교수님이 쇼그렌 맞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검사 진행을 하면서 쇼그렌 주는 거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좀 마음을 좀 준비를 했는데, 막상 맞다고 하니까 되게 좀 실감이 안 나고 현실 부정을 했어요. 쇼그렌 증후군이 희귀난치병이어서 희귀난치병 등록해줄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교사를 희망해서 혹시나 취업할 때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까 싶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학교 지도 교수님하고 미리 상의를 했는데 문제될 거 없으니까 등록하고 치료 잘 받으라고 하셔서 등록을 했어요.
진료실에서는 생각보다 덤덤했는데 진료실에서 나와서 희귀난치병 등록 서명을 하는데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희귀난치병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멘탈이 안 나가는데 그날은 에어팟을 잃어버릴 정도로 멘탈이 나갔었어요. 다행히 어떤 분이 분실물로 신고를 해주셔서 찾을 수 있었어요. 이 병이 백혈병이나 암처럼 당장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희귀난치병에 걸렸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병을 진단받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랑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나타나시면 병원에 꼭 가보시고 처음부터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